전하, 대피하셔야 합니다. 적의 미사일이 수도를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왕실 지하 벙커. 사이렌이 울리고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르며 수십 발의 미사일이 수도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단 한 발만 떨어져도 재앙이 시작될 상황. 그런데 바로 그때 밤하늘을 가르며 푸른 성광들이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발의 미사일이 공중에서 하나씩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방패의 이름은 한국이 만든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중동의 한 국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발을 뻗고 잘 수 있겠군. 도대체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아랍에미리트 왕실 수비대장 겸 국방 최고 고문을 맡고 있는 칼리드 빈 왈리드입니다. 제 평생을 바쳐 모신 국왕 폐하의 안위와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찬란하게 피어난 이 아름다운 나라. 아랍에미리트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제 유일한 사명인 사람이지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군복을 입으며 수많은 위기와 전쟁의 그림자를 마주해왔지만 그날 밤 제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던 그 서늘하고도 비릿한 공포의 냄새만큼은 지금도 제 뼛속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수십만 국민의 생명이 단 몇 초 만에 잿더미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절망의 냄새였던 겁니다. 그날은 유독 고요했습니다. 수도 아부다비의 밤하늘은 평화로운 정적에 잠겨 있었고 거리에는 늦은 시간까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밤 9시 47분 왕실 전체를 뒤흔드는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공습경보가 찢어질 듯 울려 퍼졌습니다. 평범한 훈련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 허리춤에 찬 무전기에서는 각군, 방공사령관들의 다급한, 거의 비명에 가까운 보고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즉시 완전 무장한 왕실 최정예 수비대원들을 이끌고 국왕 폐하의 침소로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복도를 내달리는 제 군화 발소리가 심장 박동보다 더 크게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전하, 즉시 대피하셔야 합니다. 적의 미사일이 엄청난 규모의 공습이 수도 한복판을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국왕 폐하를 모시고 지하 수십 미터 아래의 특수 콘크리트로 설계된 왕실 최고 등급의 벙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벙커의 두꺼운 강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굳게 닫히고 중앙 통제실의 거대한 전술 레이더 스크린이 일제히 켜지던 그 순간에 숨막히는 침묵. 저는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스크린 위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걸프 해역 북쪽, 적대국 이란의 영토 깊숙한 곳에서부터 쏟아져 나온 붉은 점들이었습니다. 하나, 둘, 열, 스물. 셀 수조차 없이 많은 붉은 점들이 마치 지옥의 문이 열려 쏟아져 나온 불개미 떼처럼 우리 아부다비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고도를 낮춰 레이더를 피하려는 자폭 드론들과 성층권 가까이 치솟았다가 엄청난 속도로 내리꽂히는 탄도 미사일들이 교묘하게 섞인 대규모 복합 기습 공격이었던 겁니다. 제 옆에 서 있던 합동군 정보참모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장님, 궤적 분석 결과가 방금 나왔습니다. 적의 목표는 단순한 외곽 군사기지가 아닙니다. 저들의 1차 타격 목표는 우리나라 경제의 심장인 서부 해안의 에너지 수출 터미널이고 2차 타격 목표는 각국 대사관이 밀집해 있는 아부다비 도심의 외교구역 한복판입니다.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듣는 순간 제 심장에 차가운 비수가 꽂히는 듯 했습니다. 에너지 터미널이 파괴된다는 것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아랍에미리트의 피와 살이 끊어지고 국가 경제가 하루아침에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게다가 외교구역에 미사일이 떨어진다니요? 그곳은 수백, 수천 명의 외국 민간인과 외교관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특히 그 한가운데에는 자국민 보호를 그 어떤 외교적 가치보다 최우선으로 여기는 대한민국 대사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 대사관 지붕 위에 포탄의 파편이라도 튀는 날에는 중동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외교적 파국과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이란은 지금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잔인한 인질극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벙커 안의 공기는 마치 무거운 납덩이에 짓눌린 듯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국왕 폐하께서는 굳은 표정으로 떨리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스크린만 노려보고 계셨고 작전 통제관들은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미제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유럽산 방공망의 요격 준비 상태를 확인하느라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을 가득 채운 붉은 점들의 숫자는 우리의 기존 노후화된 방공망만으로 완벽히 막아내기엔 너무도 벅차고 교활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단 한 발이라도, 정말 단 한 발이라도 방어망을 뚫고 시내에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바로 그 피가 마르는 카운트다운의 순간 제 머릿속에는 불과 1년 전 이 나라를 뒤흔들었던 치열했던 무기 도입 사업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군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차세대 다층 방공망 구축 사업을 진행할 때의 일이었죠. 당시 우리 왕실과 국방부 수뇌부를 가장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입김을 불어넣고 때로는 비열한 로비까지 서슴지 않았던 쪽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본의 거대 방위산업체와 그들의 정관계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핵심 레이더 부품을 공급하고 기술을 제휴한 유럽의 특정 방공 시스템을 무조건 도입하라며 매일같이 끈질기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루는 두바이의 7성급 호텔 부르즈 알 아랍의 최고급 VIP 라운지에서 일본 방산업계를 대표하는 사토라는 이름의 고위급 인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 병에 수천 달러가 넘는 최고급 샴페인 잔을 여유롭게 굴리며 아주 오만방자하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이렇게 말했었죠. 칼리드 장군님, 요즘 들리는 불쾌한 소문에 의하면 장군께서 한국의 천공 2호인지 뭔지 하는 싸구려 아시아 대체제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지요? 참으로 안타깝고 우스운 일입니다. 한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그저 예쁘장한 여자 아이돌들이 나와 춤이나 추고 거실에 두는 번지르르한 가전제품이나 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국왕 폐하의 고귀한 목숨과 이 위대한 아랍 국가의 안위를 실전 검증조차 제대로 안 된 그깟 장난감 같은 무기에 맡기실 작정이십니까? 중동의 맹주이신 아랍에미리트라면 응당 우리 일본의 완벽한 정밀 기술력이 보증하는 서방의 시스템을 비싸게 주고 쓰셔야 국격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콧대는 오만함으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국의 훌륭한 방산 기술력을 철저하게 깎아내리며 조롱하고 모욕했죠. 돈이 없어 가성비나 따지는 삼류 국가의 무기로 치부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화려한 맞춤 정장과 기름진 혓바닥 뒤에 숨은 추악한 오만함을 똑똑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입으로만 완벽을 떠들고 있을 때 대한민국 방산 엔지니어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있었는지 제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섭씨 50도를 가볍게 오르내리는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든 펄펄 끓는 아부다비 외곽의 사막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온몸에 붉은 모래 먼지를 하얗게 뒤집어 쓴 채 입술이 바싹 타들어가고 피부가 벗겨지는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의 기술진들은 천공 2호 레이더의 사막 극한 환경 적응 테스트를 밤낮 없이 묵묵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불시에 훈련 현장을 방문했을 때 달궈진 쇳덩이를 만지다 화상을 입어 붕대를 칭칭 감은 한국인 책임연구원의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 눈빛은 단순히 무기 몇 개를 더 팔아치워 돈을 벌겠다는 얄팍한 장사꾼의 맹목적인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만든 이 한국의 방패가 머나먼 이국 땅의 무고한 생명들을 지켜낼 것이라는 굳건한 신념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장인 정신으로 빛나는 진짜 전사의 얼굴이었던 겁니다. 장군님, 저희는 단순히 쇳덩어리를 파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겪었던 아픔을 알기에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이 무기에 담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서툰 영어로 진심을 다해 말하던 그 한국인 팀장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그들은 오만한 말이 아니라 압도적인 성능, 데이터와 목숨을 건 헌신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땀방울을, 그 진심 어린 헌신을 뼈저리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의 거센 로비와 한국 무기를 쓰면 큰일 난다는 내부의 반발을 모두 단호하게 쳐내버리고 국왕 폐하께 한국의 천공 2호 조기 전력화를 제목과 명예를 걸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치열했던 저의 선택이, 아니 우리 아랍에미리트 수십만 국민의 운명이 바로 이 지하 벙커 안에서 잔인한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스크린 속 붉은 점들은 어느새 아부다비 상공의 방공 식별구역을 무자비하게 뚫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요격 통제선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여 초 남짓. 벙커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심장. 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끔찍한 정적이 흐르던 피가 거꾸로 솟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중앙 스크린의 시스템 알림음이 날카롭게 울리더니 전술 레이더 화면의 색깔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헤드셋을 끼고 있던 메인 작전. 통제관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펄쩍 뛰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대장님, 전하. 천공 2호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위협을 감지하고 전면 자동 추적 및 요격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기존 방공망이 저 교활한 복합 목표들을 채 분류하기도 전에 한국산 방공 체계가 30개가 넘는 적의 미사일과 드론의 속도, 고도를 동시에 식별하고 최우선 요격 순위를 자체적으로 계산해버렸습니다. 발사관 개방됩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가 무섭게 두꺼운 지하. 벙커의 콘크리트 천장을 뚫고 들어올 만큼 거대한 굉음이 아부다비의 밤하늘을 무참히 찢어발겼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연달아 터지며 묵직한 발사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레이더 스크린 위로 파란색 궤적들이 눈부시게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공중으로 튕겨낸 뒤 점화하는 한국 특유의 콜드 론칭 기술이 사막의 밤하늘에 불꽃을 수놓은 겁니다. 천공 2호였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건네준 그 철통 같은 믿음의 방패가 마침내 거대한 불을 뿜기 시작한 겁니다. 화면 속 파란색 선들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고 굶주려 있던 살아 움직이는 맹수처럼 적의 붉은 점들을 향해 맹렬하게 꺾이며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아부다비 상공 수십 킬로미터 위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푸른 섬광들이 밤하늘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며 연쇄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축이 흔들리고 벙커의 전등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은 전술의 기적, 아니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대기권으로 돌입해오는 탄도 미사일도 교묘하게 지형을 타고 저고도를 파고드는 자폭 드론 할 것 없이 천공 2호의 정밀한 위상 배열 레이더망을 벗어나는 것은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파란 점이 붉은 점의 숨통을 끊어내며 교차할 때마다 적의 무기들은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나며 한 줌의 시꺼먼재로 변해 모래 위로 흩어졌습니다. 특히 외교구역과 한국대사관을 정조준하여 떨어지던 치명적인 미사일. 두 발 역시 지붕에 닿기 한참 전인 높은 상공에서 천공 2호의 직접 타격에 우주 밖으로 튕겨나가듯 완벽하게 가루가 되어버렸죠. 잠시 후 짙은 화양 연기가 거치고 벙커 안의 대형 전광판에 최종 요격 결과 데이터가 깜빡이며 떴습니다. 요격 성공률 100%. 60여 발의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단 한 발의 파편도 단 한 방울의 무고한 피도 아부다비 도심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고도 압도적이며 숨이 멎을 듯한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그 듬직한 방패가 쏟아지는 죽음의 불소나기로부터 우리 국가의 심장을 완벽하게 감싸 안아 지켜낸 것이었죠. 그 순간 공습이 시작된 이후 내내 핏기가 가신 얼굴로 주먹을 꽉 쥐고 숨을 죽이고 계시던 국왕 폐하께서 털썩 소리를 내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셨습니다. 그리고 폐하의 깊게 주름진 두 눈가에서 굵고 뜨거운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폐하께서는 떨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시고는 허공을 향해, 아니 머나먼 동방의 진정한 형제국 대한민국을 향해 목이 맨소리로 은조리듯 말씀하셨습니다. 오 신이시여. 칼리드. 자네의 말이, 자네의 고집이 맞았네. 한국이. 그들이 피땀 흘려 만든 이 위대한 방패가 오늘 밤 우리 아랍에미리트를, 내 백성들을 살렸어. 그들은 장사꾼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네. 이제야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겠군. 작전실 안의 모든 장교들과 참모들이 체면도 잊은 채 환호성을 터뜨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차오르는 벅찬 감격을 도저히 주체하지 못하고 군복 바지가 구겨지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껍데기뿐이라며 입방아를 찢던 일본의 그 비릿한 비아냥거림 속에서 꿋꿋하게 한국을 선택했던 제 굳건한 믿음이
50도에 펄펄 끓는 사막에서 모래를 삼키며 레이더를 조율하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그 거룩한 땀방울이 결국 이 나라를 구원해낸 것이니까요. 하늘을 완벽하게 지켜낸 이 압도적인 승리의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달콤하고 짜릿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환희와 안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붉게 타오르던 밤하늘의 화약 불꽃이 서서히 사그라지고 새벽의 푸르스름한 여명이 밝아올 무렵 정보참모의 창백해진 얼굴이 다시금 굳어진 채 저를 향했습니다. 하늘에서의 대규모 기습이 한국의 방패에 막혀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가자 독이 바짝 오른 이란 혁명수비대가 모종의 다른 악랄한 계획을 실행해 옮기기 시작했다는 극비 해상 첩보가 들어온 겁니다. 그들의 살기 어린 시선은 이제 하늘이 아니라 세계 원유 수송량의 30%가 지나가는 세계 경제의 목줄이자 우리 아랍에미리트의 피가 흐르는 생명선,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검고 차가운 바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문은 닫혔지만 진정한 지옥의 문은 이제 막 바다에서 열리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천공 2호가 만들어낸 100%의 기적 같은 요격 성공으로 지하 벙커 안을 가득 채웠던 환희와 안도감은 불과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아부다비의 끝없는 사막 위로 붉은 여명이 밝아오고 밤새 피가 마르는 긴장감 속에서 꼿꼿하게 자리를 지키시던 국왕 폐하의 굳은 얼굴에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스며들던 참이었죠. 작전 통제관들은 서로의 땀 젖은 어깨를 끌어안고 눈물을 훔쳤고 저 역시 떨리는 손으로 꽉 쥐고 있던 무전기를 내려놓으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거대하고 든든한 동아줄을 내려주었는지 온몸으로 전율하며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잔혹한 괴물은 우리가 승리의 단맛에 취해 경계를 푸는 그 찰나의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벙커 안의 뜨거운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밤새 레이더의 붉은 궤적을 쫓느라 실핏줄이 터져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던 해상. 정보참모가 갑자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전술 단말기의 화면은 하늘이 아닌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의 가장 취약한 급소, 바로 바다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하늘에서의 기습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자마자 즉각 2차 단계 작전인 해상 봉쇄 작전으로 전환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적의 비대칭 해상 전력이 새까맣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듣는 순간 제 혈관 속에 흐르던 피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여러분, 그곳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오만과 이란 사이에 위치한 그 좁고 길쭉한 바닷길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겨우 50여 킬로미터에 불과한 말 그대로 바다의 병목 중의 병목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무려 30%가 매일같이 이 좁디 좁은 해협을 통과해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갑니다. 만약 누군가 이 해협의 목줄을 틀어쥐고 피를 말리기라도 한다면 우리 아랍에미리트의 피와 살과 같은 에너지 수출길이 완벽하게 막혀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경제가 단숨에 심장마비를 일으키며 붕괴하게 되는 끔찍한 급소 중의 급소인 것이죠. 이란은 정면 승부로는 우리와 한국의 연합 방공망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가장 야비하고도 치명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즉시 벙커의 대형 중앙 스크린을 공중 레이더에서 해상 전술 레이더 화면으로 전환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날카로운 전자음이 울리며 스크린 위로 펼쳐진 걸프 해역의 상황은 그야말로 끔찍한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이란은 거대한 구축함이나 호위함을 정정당당하게 끌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수백 척에 달하는 정체불명의 소형 고속정대를 바다 한가운데로 미친 듯이 풀어놓았죠. 마치 썩은 고기를 노리고 사방에서 몰려드는 사막의 파리떼나 모기떼처럼 말입니다. 그 고속정들은 정규군의 군복조차 제대로 입지 않은 자들이 몰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민간 어선이나 소형 레저 보트로 교묘하게 위장한 채 시속 100km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바다 위를 이리저리 미끄러지듯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배들의 덮개 아래에는 중화기관총과 대전차, 로켓, 그리고 배를 한 방에 두 동강 낼 수 있는 치명적인 소형 기뢰들이 섬뜩하게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아랍에미리트의 국기를 달고 있는 거대한 유조선들의 바로 옆까지 아슬아슬하게 접근했다가
총구를 겨누며 위협 기동을 하고는 순식간에 물보라를 일으키며 시야에서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주먹을 직접 휘두르지는 않지만 시퍼런 칼날을 목덜미에 바짝 들이대며 언제든 찌를 수 있다고 협박하는 꼴이었습니다. 이 악랄한 모기떼 전술 앞에 바다는 순식간에 공포로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뉴스를 접한 글로벌 해운사들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전면 거부하며 배의 닻을 내려버렸고 해상보험료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천문학적인 숫자로 폭등해버렸습니다. 우리 해군이 자랑하는 수천 톤급의 대형 호위함과 초계함들이 긴급 출항하여 해협으로 달려갔지만 덩치가 산만한 우리 군함들로 그 빠르고 교활한 소형 고속정 수백 척을 일일이 쫓아다니며 상대한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코끼리가 귓가를 맴도는 파리떼를 잡으려 허둥대는 것만큼이나 무력하고 비효율적인 짓이었죠. 적은 치고 빠지고 상선들 사이로 숨었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하며 우리의 신경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짜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유령, 드론 모함의 등장이었죠. 정보당국은 이란이 낡은 민간 화물선으로 위장한 배의 갑판 아래에 수십 대의 자폭 드론을 숨겨놓고 바다 위를 떠돌며 이동식 미사일 기지처럼 활용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육지의 기지에서 드론을 날리면 발진 위치가 즉각 탄로나 천공 2호의 반격을 받게 되니 바다 위를 평범하게 떠다니는 수천 척의 상선 무리 속에 늑대를 양으로 위장시켜 숨겨놓은 것이었죠. 이 거대한 유령선이 대체 어디서 언제 갑판을 열고 수십 대의 드론을 또다시 우리 수도를 향해 날려보낼지 모른다는 사실은 벙커 안의 모든 사람들의 피를 말리며 미치게 만들 정도로 끔찍한 공포였습니다. 정찰기. 서방에서 들여온 그 비싼 해상 초계기들을 전부 띄워 레이더망을 최대 출력으로 돌려서 저 위장 상선들을 당장 찾아내란 말이다. 언제나 냉정함을 잃지 않으시던 국왕 폐하께서도 끝내 평정심을 잃으시고 책상을 거칠게 내리치며 절규하듯 명령하셨습니다. 저 역시 과거 일본의 방산 로비스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입했던 한 대에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최신형 해상 초계기와 조기 경보기들을 즉각 호르무즈 상공으로 출격시켰습니다. 도입 당시 일본 측 인사들은 제게 거들먹거리며 이렇게 말했었죠. 칼리드 장군, 이 정찰기에 탑재된 우리 일본제 핵심 레이더 부품과 서방의 시스템만 있으면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동전 한 잎의 앞뒷면까지 식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란의 구형 배터리 따위는 켜지는 순간 우리 레이더망에 다 걸려들게 되어 있지요. 저는 그 잘난 완벽한 시스템이 지금 당장 이 지옥 같은 상황을 해결해 주리라 일말의 희망을 품고 초조하게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전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너무도 참혹하고 뼈아팠습니다. 작전 개시 몇 시간이 지나도록 보고를 올리는 우리 공군. 작전사령관의 목소리는 짙은 절망과 당혹감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대장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걸프 해역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척의 민간 어선과 거대한 상선들이 복잡하게 뒤엉켜 떠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서방의 값비싼 레이더들은 탁 트인 대양에서 거대한 정규 군함이나 잠수함을 탐지하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지만 저렇게 민간 선박과 똑같은 크기와 재질로 위장한 채 섞여 있는 이란의 소형 고속정들이나 위장 상선을 도저히 골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놈들의 배는 레이더 전파를 반사하지 않는 플라스틱이나 목재 재질이 섞여 있어서 화면상으로는 파도인지 고기를 잡는 어선인지 아니면 드론을 숨긴 모함인지 전혀 구분이 가질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눈을 감고 허공에 칼을 휘두르는 장님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참담한 보고를 듣는 순간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에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문 나머지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 사들인 그 오만한 일본과 서방의 첨단 장비들이 실전이라는 잔혹한 시험대 앞에서 그것도 적의 야비한 비대칭 게릴라 전술 앞에서는 그저 비싸고 무거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뼈저리게 마주하게 된 겁니다. 두바이의 호텔 라운지에서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신들의 기술이 최고라 떠벌리던 그 일본인 로비스트 사토의 비열한 웃음거리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우리 아랍에미리트의 두 눈을 멀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벙커 안에는 다시금 무덤 같은 침묵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에서의 방어전에서는 천공 2호 덕분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바다에서 경제의 핏줄이 끊어져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꼴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만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단 한 발의 포탄도 아부다비 시내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져 곤두박질치고 있었고 거리의 시민들은 불안감에 생필품을 사재기하며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에서 완벽하게 패배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겁니다. 국왕 폐하께서는 깊은 탄식을 내뱉으시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셨고 위풍당당하던 장군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누구도 감히 입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모래바람을 이겨내고 세운 아랍에미리트의 영광스러운 역사도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바다를 잃은 국가는 결코 숨을 쉴 수 없으니까요. 도대체 저 빽빽한 수만 척의 배들 속에서 적의 심장을 어떻게 찾아낸단 말입니까? 어떻게 저 모기떼 같은 고속정들의 숨통을 끊어내고 우리의 바다를 되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절망의 무게가 벙커의 두꺼운 콘크리트 천장을 무자비하게 짓누르고 모두가 체념 섞인 패배의 쓴잔을 들이켜려던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벙커의 육중한 강철 철문이 묵직한 마찰음을 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죠. 그리고 그 문 너머로 사막의 모래바람과 어울리는 짙은 위장복을 입고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는 한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떡 벌어진 어깨와 굳은 살, 박인 손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벙커 안의 패배감을 단숨에 찢어발길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의 팔뚝에는 선명한 태극, 마크가, 가슴에는 자랑스러운 아크부대, AKH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머나먼 동방에서 나라와 우리와 피를 나누고 땀을 섞은 진짜 형제, 바로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소속 아크부대의 파견 연락장교 박대령이었습니다. 그는 벙커 안의 절망적인 공기에도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꼿꼿한 자세로 제 앞까지 다가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하고 절도 있는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칼리드 대장님. 서방의 오만한 눈으로는 지금 저 바다의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레이더는 덩치가 큰 괴물만 찾도록 훈련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눈은 다릅니다. 우리는 가장 복잡하고 교활한 적들과 반세기가 넘도록 마주하며 생존해 온 실전으로 단련된 나라입니다. 저는 멍한 눈으로 박대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에는 검은색의 작은 특수보안 저장 장치가 하나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전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기술로 쏘아올린 다목적 실용 위성과 초정밀 전자광학 정찰 위성 네트워크가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모든 해상 데이터를 스캔하는 작업을 끝마쳤습니다. 단순한 형태만 보는 레이더가 아닙니다. 놈들이 아무리 나무판자로 배를 가리고 어망을 덮어 씌워 민간 어선으로 위장하더라도 배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정상적인 열화상 데이터와 놈들이 주고받는 미세한 군용 암호와 통신 전파의 징후까지 모조리 잡아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 수만 척의 민간 선박들 사이에서 이란의 무장, 고속정들과 드론이 숨겨진 위장 모함들의 정확한 좌표를 100% 완벽하게 특정해냈습니다. 놈들은 지금 우리의 위성망 안에서 발가벗겨진 채 도간에 든 쥐처럼 떨고 있습니다. 순간 멈췄던 제 심장이 다시금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잃어버렸다고,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탄식하던 우리에게 한국이 우주공간에서 내려다보는 전지전능한 신의 눈을 빌려준 것입니다. 그 잘난 일본과 서방의 기술력도 해내지 못한 쾌거를 대한민국이 우주에서 해낸 겁니다. 벙커 안의 모든 참모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탄성을 내뱉었고 국왕 폐하의 두 눈동자에도 다시금 거대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령은 제게 다가와 보안 저장 장치를 전술 콘솔에 직접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님. 박 대령의 입가에 서늘하고도 듬직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적에게는 사신과도 같고 우리에게는 구원자와도 같은 표정이었죠. 군인은 좌표만 찾아내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형제의 도리가 아니지요. 우리 기술진이 이곳 사막에서 피땀 흘려 전력화시켜 놓은 대한민국 해안방어용 유도무기,
비공 시스템이 이미 해안가 진지에 전진 배치되어 출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공은 한 번에 수십 발의 유도 로켓을 쏘아 올려 저런 모기떼 같은 적의 고속정들의 열을 추적해 한 척씩 정확하게 지옥으로 보내버리는데 특화된 악마 같은 무기입니다. 우리 아크 부대의 최정예 해상 척후조 특수요원들 역시 어둠을 틈타 놈들의 드론 모함. 심장부에 침투할 모든 장비 세팅을 마쳤습니다. 박 대령은 국왕 폐하와 저를 번갈아 바라보며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한 묵직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형제의 바다를 더럽히고 무고한 생명을 위협한 대가가 과연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도록 조여오던 끔찍한 공포는 순식간에 통쾌한 반격의 전율로 바뀌어 제 온몸의 솜털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적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능력을 숨기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문을 걸어 잠갔던 무적의 방패 천궁 이후에 이어 이제는 우주의 눈을 가진 첨단 위성과 바다의 사신 비공, 그리고 어둠 속의 무자비한 암살자 아크 부대가 우리를 위해 그 무서운 이빨을 드러낸 것입니다. 진정한 반격의 서막이 건드리면 제삿날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K방산과 아크 부대의 기적이 바로 지금 이 바다 위에서 폭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박 대령의 그 단호하고도 결연한 한마디가 지하 벙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을 때 저는 곁에 계시던 국왕 폐하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절망과 무력감으로 빛을 잃어가던 폐하의 두 눈동자 속에 사막의 맹수와도 같은 매서운 투지가 다시금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폐하께서는 꽉 쥐고 계시던 주먹을 천천히 펴시더니 박 대령을 향해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벙커 안에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국왕 폐하의 엄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허락하네. 우리의 바다를 더럽힌 저 간악한 무리들에게 대한민국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 형제국의 이름으로 똑똑히 보여주게나. 아크 부대와 한국의 첨단 무기 사용을 전면 승인하겠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박 대령의 손가락이 전술 콘솔의 통신 버튼을 힘차게 눌렀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명령은 아주 짧고 간결했습니다. 해안방어 진지, 타격 개시, 척구조, 작전 돌입. 단 두 마디였지만 그 속에 담긴 파괴력은 곧이어 걸프. 해역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만큼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명령이 하달된 직후 중앙 스크린의 화면이 우리 아랍에미리트의 서부 해안선 쪽으로 빠르게 전환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납작하게 엎드린 채 적들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비밀병기가 거대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해안방어용 유도무기 비공 시스템이었죠. 여러분, 이 비공이 어떻게 탄생한 무기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이 수백 척의 공기부양정과 고속정을 앞세워 언제 기습해 올지 모른다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살아온 나라입니다. 그 미친 듯한 모기떼의 전술을 한 번에 쓸어버리기 위해 한국의 기술진들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독자 개발해낸 세계 최고 수준의 다발 정밀 타격 무기가 바로 비공이었던 겁니다. 적의 고속정이 뿜어내는 미세한 열을 자체적으로 끝까지 추적해 박살 내버리는 그야말로 발사 후 망각 방식의 악마 같은 사신이었죠. 일본의 그 잘난 레이더 기술로도 찾지 못했던 적들의 좌표가 한국의 다목적 정찰 위성으로부터 비공의 사격, 통제 장치로 실시간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타겟 고정, 발사 준비 완료. 그리고 벙커의 스피커를 통해 현장 지휘관의 카랑카랑한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전탄, 발사. 그 순간 벙커의 화면 전체가 터질 듯한 하얀 섬광으로 뒤덮였습니다. 고막을 찢는 듯한 엄청난 굉음이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그와 함께 해안가에 은폐되어 있던 비공 발사 차량들에서 70mm 유도 로켓 수십 발이 마치 성난 말벌떼처럼 어두운 밤하늘을 찢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로켓들은 허공에서 붉은 불꽃을 뿜으며 잠시 맴도는가 싶더니 이내 위성이 찍어준 좌표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바다를 가르며 날아가기 시작했죠. 그 궤적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일직선으로 무식하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파도 위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듯 날며 자체적으로 표적을 찾아 꺾이고 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고속정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도 모른 채
여전히 민간 상선들 사이를 들쑤시며 기고만장하게 위협 기동을 펼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얄팍한 위장막과 어둠은 비공의 초정밀 적외선 탐색기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명중 5초 전 4, 3, 2, 1 타격. 화면 속 바다 한가운데를 미친 듯이 질주하던 이란의 고속정. 한 척이 순식간에 거대한 불덩어리로 변하며 폭발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죠. 이어지는 수십 초 동안 벙커의 스크린은 그야말로 지옥의 불구덩이를 방불케 했습니다. 폭발음이 호르무즈 해협 곳곳에서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유조선 곁에서 알짱거리던 적의 고속정들이 비공의 정밀 타격을 맞고 종이장처럼 찢겨나가며 바닷속으로 수장되고 있었습니다. 이란 군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포탄이 날아오는지, 누가 자신들을 공격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무전기에 대고 비명만 질러대고 있었죠. 그들은 필사적으로 조타기를 꺾으며 지그재그로 도망치려 했지만 비공의 유도 로켓은 끝까지 놈들의 엔진 열을 따라가 정확하게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일본의 비싼 초계기들이 하늘에서 헛바퀴만 돌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비공은 단 한 번의 무자비한 일격으로 수십 척의 적 고속정을 완벽하게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작전실 안에서는 숨을 죽이던 참모들이 마침내 미친 듯이 환호성을 내지르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저 역시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소름을 느끼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그 압도적인 화력 앞에 입을 다물지 못했었죠. 하지만 적들의 저항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형 고속정들이 전멸하다시피 하자 궁지에 몰린 이란의 위장. 드론 모함들이 드디어 최후의 발악을 시작한 겁니다. 위성화면 속 커다란 민간 화물선으로 위장하고 있던 선박 3척의 갑판이 스르륵 열리더니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수십 대의 자폭 드론들이 일제히 날개를 펼치며 이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은 우리를 향해 죽음의 벌떼를 날려보낼 작정이었습니다. 저 드론들이 무더기로 날아오른다면 우리 유조선과 해군, 함정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아찔한 상황이었죠. 정보참모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적 드론 모함 이륙 시도. 1분 내로 수십 대가 공중으로 솟구칠 겁니다. 모두의 얼굴이 다시금 하얗게 질리려던 찰나 박 대령은 여전히 여유로운, 아니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은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읊조리듯 말했죠.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이미 놈들의 뇌세포는 우리가 전부 장악했으니까요. 소프트킬 작전 가동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채 이해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이륙을 위해 갑판 위에서 굉음을 내며 프로펠러를 돌리던 적의 드론들이 갑자기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으로 떠오르려던 녀석은 고도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곤두박질 쳤고 발사대에 대기 중이던 녀석들은 자기들끼리 엉키고 부딪히며 스파크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녀석은 엔진이 갑자기 꺼지며 갑판 아래로 처박혔고 또 어떤 녀석은 아예 방향을 반대로 틀어 바다를 향해 맹렬하게 다이빙을 해버렸습니다. 단 한 대의 드론도 정상적으로 이륙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모함 갑판 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입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박 대령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의 사신, 대한민국의 최첨단 전자전 시스템이 개입한 겁니다. 놈들이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 주파수를 우리의 위성과 지상, 통제소가 실시간으로 해킹하고 교란시켜버린 것이죠. 쉽게 말해 놈들의 조종기를 빼앗아 우리가 미친 듯이 버튼을 마구 누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깡통들은 이제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맙소사. 한 발의 총알도 한 발의 미사일도 쏘지 않고 적의 무기를 그 자리에서 바보로 만들어버리다니요. 총성 없는 전파의 전쟁에서마저 대한민국은 적들을 완벽하게 농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란의 모함 갑판 위는 자기들이 날리려던 드론들이 폭발하면서 일어난 화재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적군들은 우왕좌왕하며 불을 끄느라 아비규환의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는 법이었습니다. 드론 모함들이 화재로 혼란에 빠져 있고 고속정들이 모조리 격침되어 바다가 텅 빈 바로 그 시각. 벙커의 한쪽 구석에 띄워진 특수작전용 열화상 모니터에는
우리 눈으로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 대령이 가리킨 화면 속 이란의 위장 드론 모함 중 가장 규모가 큰 기함의 후미 쪽 바다 수면 위로 검은 고무보트 두 척이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미끄러져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트 위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잠수복과 전술 장비로 무장한 사내들이 엎드려 있었죠.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소속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도 혹독한 훈련을 멈추지 않았던 전천후 인간병기 아크부대 해상 척후조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칠흑 같은 위장크림이 칠해져 있었고 입에는 숨을 쉴 때 공기 방울조차 나오지 않게 만들어주는 폐쇄회로 호흡기가 물려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에 묻혀 엔진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벽한 은밀 기동이었습니다. 적의 배에 접근한 그들은 갈고리가 달린 특수 로프를 쥐도 새도 모르게 갑판 위로 던져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좋기 10m는 되어 보이는 가파른 철제 선체를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거미들처럼 순식간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발소리라도 나면 위에서 쏟아지는 기관총 세례의 벌집이 될 수 있는 목숨을 건 침투였지만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수만 번의 피나는 훈련을 거친 자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기계보다 더 완벽하고 차가운 살기의 결정체였죠. 갑판 위로 소리 없이 올라선 아크부대 요원들은 어둠과 연기 속으로 순식간에 녹아들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느라 정신이 팔린 이란군 경계병들이 지나갈 때면 캄캄한 구조물 뒤에 몸을 숨겼다가 찰나의 순간에 다가가 목을 낚아채고 기절시켜버렸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릴 필요조차 없다는 듯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배 안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타겟 알파, 통신실 확보 완료. 타겟 브라보, 주 기관실 접근 중. 박 대령의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요원들의 보고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마치 훈련장에서 교신을 하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그들은 드론 모함의 심장부인 주 기관실과 통신, 안테나 배열 구역에 가장 파괴력이 강하면서도 정밀한 C4 특수 폭약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배 전체를 가라앉히면 불필요한 인명피해와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질 수 있으니 배의 기동력과 통신 능력만 완벽하게 거세해버리는 이른바 외과 수술식 타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섭도록 치밀하고 압도적인 실력입니까? 폭약 설치 완료. 3분 뒤 기폭. 퇴출합니다. 그 짧은 보고를 끝으로 아크부대 요원들은 들어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 줄기 바람처럼 배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밧줄을 타고 바다로 뛰어든 그들의 검은 실루엣이 파도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까지 이란군들은 자신들의 발밑에 지옥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드론 폭발로 인한 화재에만 정신이 팔려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고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정확히 3분 뒤 벙커의 화면을 통해서도 그 진동이 느껴질 만큼 묵직하고 둔탁한 폭발음이 바다 밑바닥을 울렸습니다. 드론 모함의 선미 쪽 수면 아래에서 번쩍하는 섬광이 터지더니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요원들이 설치한 폭약이 정확하게 놈들의 스크류 엔진과 통신 장비 핵심 노드를 박살내버린 겁니다. 치명상을 입은 위장 모함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짙은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기우뚱거렸습니다. 엔진이 파괴되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고 통신망이 날아가 구조 요청조차 할 수 없는 바다 위의 거대한 고철 무덤으로 전락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로써 이란이 자랑하던 비대칭 해상 전력의 핵심 네트워크는 단 하룻밤 만에, 아니 불과 단 몇 시간 만에 대한민국의 위성, 유도무기, 전자전, 그리고 특수부대가 빚어낸 완벽한 오케스트라 앞에 처참하게 도륙이 나고 괴멸되어 버렸습니다. 작전실 안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너무도 압도적인 승리, 너무도 완벽한 응징 앞에 모두가 혼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천억 원짜리 일본의 정찰기들이 하늘에서 허둥대며 바다의 어둠을 핑계 댈 때 대한민국은 우주의 눈으로 적을 꿰뚫어보고 불을 뿜는 화살로 적을 태워버렸으며 소리 없는 그림자로 적의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강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국왕 폐하께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서 있는 아크부대 박 대령에게 다가가시더니 떨리는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굳게 맞잡으셨습니다.
왕실의 법도상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중동의 군주가 이역만리 타국에서 온 군인의 손을 잡고 깊은 존경과 경외의 눈빛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오늘 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팔아준 거래처가 아니라 피를 나눈 진정한 형제임을 증명해 주었어. 이 은혜는 아랍에미리트의 역사에 영원히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질 것이네.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억누르며 일본인 로비스트 사토의 오만했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무기는 장난감이라며 비아냥거리던 그자들의 코를 완벽하게 납작하게 짓밟아버린 뒤 통쾌함. 위기 속에서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피를 나눈 혈맹이 얼마나 무서운 사거리와 파괴력을 가지는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낀 그 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이제 우리 아랍에미리트 국민들의 가슴 속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가장 위대하고도 거룩한 성벽으로 영원히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칠흑 같던 절망의 밤이 지나고 아부다비의 끝없는 모래사막 너머로 마침내 찬란하고도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지하 벙커의 두꺼운 철문 밖으로 걸어 나왔을 때 제 뺨을 스치던 그 아침의 선선한 바람은 평생 맡아본 그 어떤 향수보다도 달콤하고 평화로운 냄새를 품고 있었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하늘에서는 죽음의 불비가 쏟아져 내렸고 바다에서는 적의 모기떼 같은 고속정들이 우리의 목줄을 쥐고 흔들려 했지만 이제 그 모든 악몽은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추고 완벽한 정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적 방패 천궁 2호가 하늘의 문을 굳건히 걸어 잠갔고 우주의 눈을 가진 위성과 바다의 사신 비공이 적의 함대를 잿더미로 만들었으며 어둠 속의 유령 아크 부대가 적의 심장부를 도려낸 그 숨막히는 하룻밤. 그 짧고도 압도적인 시간 동안 이란 혁명수비대가 자랑하던 비대칭 전력은 말 그대로 뼈대조차 남지 않고 완벽하게 괴멸되어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전 세계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던 이란. 외교부에서 아주 짧고 궁색한 공식 성명이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걸프 해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진행하던 해상 군사훈련을 전면 중단하고 병력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 외교적인 수사로 교묘하게 포장하려 애썼지만 30년 넘게 군복을 입어온 제 귀에는 그 문장이 단 한 줄의 비참한 항복 선언으로 번역되어 들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싸울 능력이 없다. 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 전파 속에서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연합군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뼈아픈 백기 투항이었던 것이죠. 그 성명이 발표되자마자 얼어붙었던 전 세계의 경제는 즉각적으로 환호하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국제유가는 순식간에 안정세로 돌아섰고 공포에 질려 닻을 내렸던 거대한 글로벌 유조선들은 다시금 기적을 울리며 호르무즈 해협을 평화롭게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말라가던 우리 아랍에미리트의 경제 동맥에 다시금 뜨거운 피가 솟구치며 일상이 회복되는 진정한 승리의 순간이었죠. 이 놀라운 반전 앞에 전 세계의 언론과 군사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군사 전문 매체는 일면 머리 기사로 이런 분석을 내놓았었죠. 한국이 보여준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적.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다. 우주의 위성 정보부터 하늘의 방공망, 바다의 타격 무기, 그리고 특수부대의 침투까지 하나로 완벽하게 꿰맨 통합 네트워크 작전의 승리다.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는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완전히 뒤집혔다. 그 기사를 읽으며 저는 문득 두바이의 7성급 호텔 최고급 라운지에서 샴페인 잔을 흔들며 오만방자하게 굴었던 일본의 거물방산 로비스트 사토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무기는 껍데기뿐인 장난감이다. 일본의 완벽한 기술력이 들어간 서방의 무기만이 정답이다라며 우리를 윽박지르고 조롱했던 그 비열한 사내 말입니다. 정보참모의 보고에 따르면 사토를 비롯한 일본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란의 항복 선언이 나오자마자 짐을 싸서 도망치듯 자국으로 출국해버렸다고 했습니다. 수천억 원을 호가하던 자신들의 최신형 해상 초계기가 적의 위장 어선 하나 제대로 식별하지 못해 눈먼 장님 취급을 받았던 반면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위성과 비공은 적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렸으니까요. 입으로만 완벽을 떠들던 오만한 자들이 말없이 실력과 피땀으로 증명해낸 진짜 강자 앞에서 비참하게 꼬리를 말고 굴복해버린 참으로 통쾌하고